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고 나보다는 친구가 먼저였으며 의리라는 이름 아래 내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허 웃으며 손해보는 것을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갑을 넘기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지금 그 뜨거웠던 의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 부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그 무거운 의리라는 짐을 조금 내려놓고 진짜 지혜로운 노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옳지 않은 선의는 결국 죄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리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를 의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즉, 의리란 단순히 사람 좋게 허허거리며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옳은 도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옳음을 빼버리고 그저 정에만 끌려다녔습니다. 친구가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하며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돈을 빌려간 친구는 미안해서 연락을 끊고 돈을 가져간 자식은 고마움을 모르고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지 않은 선의가 만든 비극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상대방의 자립심을 죽이고 상대방의 염치를 앗아갔다면 그것은 이미 선의가 아니라 서로를 망치는 죄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리가 대단했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보증도 서주고 친척이 힘들다고 하면 생활비도 보태줬습니다. 부인은 속이 터져 나갔지만 이분은 늘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모른 척하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냉랭해진 가족뿐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가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 그가 어려워지자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선의를 받은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과도한 선의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망칠 구실을 준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선의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상대가 그 선의를 담을 그릇이 되었을 때 베푸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여러분의 쇠약해진 기력을 그런 곳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의리는 가짜입니다.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지키는 의리는 만용일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를 먼저 물으십시오. 상대의 사정보다 나의 평안함이 우선순위에 와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의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만족이었나요? 혹은 거절했을 때 듣게 될 쓴소리가 두려워서 억지로 참아온 것은 아닙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비겁함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의리는 상대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 친구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친구의 도리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둘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자식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자식들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정작 내 노후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또 손이 나갑니다. 엄마, 아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에 또 마음이 약해지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끝없는 선의는 자식을 영원한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부모가 30대, 40대 자식의 뒷바라지를 계속하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일어설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의리는 믿어주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의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0세 이후의 의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공자께서는 유익한 세 친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해로운 친구는 아첨하는 사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의리라는 족쇄 때문에 끊어내지 못한 해로운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내가 힘들 때는 모른 척하다가 지가 힘들 때만 연락 오는 동창,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쏟는 선의는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서 적자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삶의 경계선을 긋는 품격이 있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중에 이 사람을 원망하게 될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네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네. 미안하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걸러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히 속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평생 남의 비위 맞추느라, 의리 지키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의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맛있는 것 먹고, 내가 좋은 곳 가고, 내 마음이 편안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베푸는 선의도 독이 되지 않고 향기가 됩니다. 내가 불행하면서 베푸는 선의는 결국 상대방에게 부채감이라는 짐만 지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평화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평안해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웃 사촌끼리 모든 걸 나누고 친구라면 간이라도 빼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이것을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가장 성숙한 인간관계의 방식입니다. 옳지 않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무거운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더 이상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리는 옳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눈먼 의리, 맹목적인 선의는 결국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 타인의 행복만 적지 마시고 나의 평온함을 가장 먼저 적어 넣으십시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선의는 이제 보석처럼 아껴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쓰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래도 예정 때문에 라며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나누어 마시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함께 맑은 샘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의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독이 든 성배만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과감히 손을 놓고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때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선의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쓰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거절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하는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타인의 의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존엄함과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이제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 의리들은 이제 과감히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그 발걸음으로 더 멀리,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깊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 잘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